네, 정치 테마주 중에 한 종목인 화천기계를 보겠습니다. 화천기계는 많이 알려진 대로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테마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정치 테마주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룰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투기성 요소가 너무 강하고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뭐 간단히라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조국 테마주인 화천기계가 다시 올라오는 이유부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검찰 개혁을 촉구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위에 또 반대에서는 또 반대하는 그런 시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여론이 반반 나눠져서 찬성 쪽과 반대 쪽의 그 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이 둘로 갈라졌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봉합돼야 또 한국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빨리 이제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해서 관련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이죠. 어, 그 28일입니다. 28일. 28일 오후에 그 위치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이에요. 인근에서 이제 대규모 인파가 반포대로에서 서초대로까지 여기가 이제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1.6km 정도. 반포대교에서 서초대로까지 1.6km 구간을 가득 메우고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이제 공수처죠.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벌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벌였다라는 것은 일단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지치기라고 봐야겠죠. 지금 조국 장관이 가장 이제 역점을 두는 분야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제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고 화천기계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엮인 이유는 이렇죠. 화천기계 감사 남모 씨가 조 장관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엮였다. 근데 사실 이제 6월에 그 밝혔어요. 화천기계 감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의 민정수석이 버클리 로스쿨 동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친분도 없고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공시를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조국 핵심 테마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실제로 뭐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지지자가 더 많냐, 반대 반대자가 더 많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론이 항상 주목하는 것도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뭐 반대가 더 많다고 나오기도 했다가 지지가 더 많기도 나오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되게 말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인투자분들께서도 각각 이 부분에 대한 개인 의견을 가지고 있겠지만 뭐 어떤 부분이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라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관건은 인원이잖아요, 인원. 지금 관련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일단 사진으로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관련 사진으로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28일에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집회 참가 인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지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고 반대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관건인데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찰은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앞으로 이런 집회 인원은 외부에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이런 기조가 2017년 초부터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각각 다른 것이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그 200만 명이 모였다. 200만 명 이상. 네, 이건 이제 조국의 지지자 측입니다. 근데 사실 200만 명은 말이 좀 안 되긴 하죠. 네. 서울 인구의 거의 뭐 5분의 1 이상이 모였다라는 건데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 이상이 모였다는 건데 이건 이제 믿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정도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통계를 안 내니까 서로 이제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전인수잖아요, 그쵸? 거의 4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퉁치면은 대충 어때요? 한 몇십만 명 정도 모였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실제로는 이제 몇만 명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뭐 100만 명 이상까지는 사실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어,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인원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뭐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그래서 이것의 인원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문 용어로 이거를 페르미 추정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인원을 체크하기 쉬운 방법인데요. 면적당 인원을 계산하는 거예요. 면적당 인원. 그러니까 일정 면적 안에 그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게 모여 있을 때 서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근데 어쨌든 그 모여 있는 면적을 계산해서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죠. 부정확하지만요. 하나하나 셀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그 한 평은 3.3 제곱미터입니다. 한 평에 이제 앉으면 6명이 앉는다. 서면 9명이 선다. 이 정도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몇 평의 면적에 이제 집회 인원이 모였냐로 인원을 추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보면은 5만 명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을 때 그 페르미 추정법 지금 말씀드리는 일정 면적을 표본으로 참석자를 추산한 방식인데, 그래서 누에다리에서 서초역 면적이 22,400 제곱미터인데 한 평당 앉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6명 정도, 서 있으면 9명 정도. 가전할 때 추산 인원은 5만 명 이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실질적인 집회 참석 인원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이제 그 인원이 200만 명은 터무니없고 5만 명보다는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화천기계가 올라오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지 시위 때문이다. 검찰 개혁 관련한 내용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조국 관련해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 내용으로 보면은 엄청 치명적이다 할 거는 또 없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게, 뉴스 보셨겠지만 이제 홍정욱 관련주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홍정욱 씨의 딸이 또 마약 밀수로 적발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긴 있거든요. 안철수 테마주가 올라가는 것도 또 그런 관점이고 대체제로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화천기계가 금일 상승을 한다. 13% 급등인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치 테마주는 이제 흐름 예측이 완전 랜덤성입니다. 그래서 추세에 타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올 때 보는 전략이 가장 좋아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추격 매수를 하기는 어렵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을 때 보시는 게 맞겠고,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 손이 빠르신 분들은 이제 차기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오는 그런 인물에 대한 관련주들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 정도로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